네, 안녕하십니까. 이솔고 2024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해설하겠습니다. 자,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그래서 1번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시면은 1 플러스 4의 켤레복수수를 구해라. 그럼 허수 부분 바꾸면 되니까 1번이 정답이고요. 자, 2번 가겠습니다. 이런 거 푸실 때도 이제 조금 이제 보기를 보면서 푸시라고 제가 이제 수업 때 설명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럼 다 쓰는 게 아니고 이게 3a 플러스 b가 나오니까 최고차항 개수부터 파악하는 게 제일 맞겠죠. 그죠? 그러면서 1, 2, 3 다 날린 다음에 다 쓰는 게 아니고 5y제곱이 다 똑같으니까 xy만 보면 끝나겠구나. 이런 식으로 푸셔야 조금이라도 시간을 아낄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세배하니까 마이너스 xy, x 2번 되는 거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에서는 이제 지우개 갖고 왔고요. 자, 3번에서는 이제 i 거듭제곱이니까 이제 뭐 앞에가 마이너스 i 나오는 건 괜찮을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4, 그 다음에 더하기 5i,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4i 이렇게 나올 테니까 계산하셔가지고 그래서 답은 2 이렇게 되겠네요. 자, 4번입니다. 자, 4번 같은 문제 이제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기출에서. 그래서 보시면은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2분의 1 곱하기 a-b제곱, b-c제곱, 그리고 c-a제곱이다. 그래서 이런 유형은 교과서에도 있는 되게 대표적인 유형이니까 자, 빨리 푸셔야 되는 거고. 3이니까 3 제곱해서 9, bc제곱도 1. 자, c 빼기 a를 어떻게 구하냐? 저 두 개를 더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럼 a 빼기 c가 나오는 거니까 4제곱이어서 16. 이렇게 해서 26 나누기 2니까 13. 3번 답이겠습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런 문제 풀 때도 이제 저는 학생들한테 어떻게 좀 설명을 하냐면은 그 축을 아는 경우랑 모르는 경우의 난이도가 다르다라는 말을 많이 하면서 여기서 딱 봤을 때 축이 얼마인 걸 한 번에 알 수 있으셔야 되냐? x가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축이네 라고 보시고, 그러니까 그림에서 보니까 그런 주 좌표가 두 개가 나왔는데 이 간격이 지금 4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삼을 기준으로 두 칸씩 가야 되니까 근이 누구일 수밖에 없냐면은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A가 누구? 마이너스 3 기준. A를 기준으로 오른쪽 두 칸, 왼쪽 두 칸이니까 이렇게 찾으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두 근의 곱이 마5랑 마1이기 때문에 B는 얼마 나온다? B는 5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2A 더하기 B니까 마이너스 6 더하기 5 마이너스 1 2번 되는 거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꼭 축을 알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고, 자, 6번 같은 문제에서도 이제 사실 저는 학생들한테 뭐 어떤 거를 많이 요구하냐면은 이런 A 플러스 B 같은 거를 보면은 X에다 얼마 넣고 싶다? 1 넣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하라 했었고, 이제 인수 정리 때문에 얘가 바로 누구로 인수분해 된다는 거냐면은 X 플러스 1, X 빼기 3을 인수로 갖는 거고, 자, 인수를 가졌을 때는 내가 개수 비교를 할 텐데 개수 비교를 아무 데나 봐도 괜찮다. 그러니까 마일과 3 넣는 것 좀 이제 그만 좀 하시고, 이제 개수를 확인해가지고 마이너스 15 상수항이 나오려면 플러스 5가 있겠구나. 저 식이 얘랑 똑같다는 거겠죠. 그죠?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어보는 게 A 플러스 B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전개해서 A를 찾아도 괜찮지만 X에다 얼마를 대입함으로써 1을 대입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1 A 더하기 B니까 A 더하기 B 마이너스 14가 자, 2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6. 그래서 마이너스 24 나오나요? 네. 그래서 넘어오셔가지고 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7번으로 가볼게요. 7번 문제 좋죠. 자, 7번은 이제 뭐를 항상 강조하냐면은 이제 다항식의 나눗셈 파트인데 저는 항상 나머지 정리랑 다항식의 나눗셈은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식 세팅을 하시는 거는 자, 단 몇 개? 단 1개를 하시고 그 식을 너 마음대로 조작해봐 라는 문제거든요. 뭐로 세우는 상관없습니다만 지양하셔야 될 게 Q1, Q2를 따로따로 세우시는 게 최악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가볼게요, 한번. 자, 3x제곱 더하기 세제곱 7x제곱 더하기 자, 5x 더하기 2 얘가 x 플러스 3분의 1 곱하기 q1x 자, 더하기 r1이라고 일단 식을 딱 하나만 쓰십니다. 얘 딱 하나를 쓰고 얘를 어떻게 조작할지가 관건인 거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보니까 3x 플러스 1로 나눈 못과 나머지를 구하라고 하니까 걔를 다시 묻습니다. Q2를 쓰는 게 아니고 3x 플러스 1을 먼저 써주세요. 자, 얘를 써주시고 Q2를 쓰는 게 아니고 위에 있는 식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위에 3배 했으니까 뒤에 오히려 3분의 1배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뒤에 3분의 1, 자, Q1x 그대로 써주시고, 그 다음에 R1은 안 묶이니까 상수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이때 여기서 나온 얘가 누군 거냐면은 얘가 그냥 Q2인 겁니다. 얘가 얼마인 거다? R2다.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식을 하나 세팅한 상태에서 개로 조작을 하고 개가 결론과 똑같다. 이렇게 문제를 푸셔야 항상 깔끔하게 풀리거든요. 그래서 Q 3분의 1 Q1이라고 하는 게 자, Q2랑 똑같기 때문에 Q1분의 Q2 앞에 게 얼마 나오나? 3분의 1 나오는 거고 R1과 R2가 똑같기 때문에 1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 네, 4번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8번으로 가볼게요. 근데 이솔고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시험 난이도가 그 문제마다 뭐 뒤로 갈수록 조금 어려운 건 맞는데 생각보다 조금 중구난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많이 막혔다고 해서 뒤에 끝까지 안 가면 안 되고 무조건 끝까지 가시는 연습을 하세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근계수 관계 때문에 알파 더하기 베타가 오히려 7번보단 8번이 더 쉽다. 이렇게 되는 거고 알파 베타라는 게 K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묶어주면은 앞에 알파, 저는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묶냐면은 2개씩 묶으라는 연습도 많이 시키거든요. 그래서 4개짜리는 2개씩 보면 편해 라는 말 되게 많이 하는데 자, 앞에가 알파 제곱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고요. 자, 뒤에가 베타 제곱 곱하기 알파 플러스 자, 베타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자,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구하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3이기 때문에 3 그대로 써주시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에서 2K를 빼신 게 얼마 나온다? 21 나온다. 괜찮죠? 얘가 7이면 되니까 K가 1이겠죠. 답은 2번 되는 겁니다. 자, 8번 넘어갈게요. 자, 9번도 이제 너무 많이 나왔어가지고 사실 질립니다. 지금까지 기출문제를 계속 풀고 5다까지 다 했으면 지금 이제 7회차죠. 이 정도는 다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중근이라는 말이 먼저 나왔고요. 자, 중근이니까 우리가 판별식은 얼마짜리 쓸 거다? 네, 판별식이 0이다. 요거 쓸 거고 t의 값에 관계없이 항등식이죠, 그죠? 둘이 같이 나올 때 순서가 항상 중근을 먼저 쓰고 t를 묶으셔야 돼요.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이 뒤에 있는 게 반의 제곱, 완전 제곱식과 똑같아야 되니까 제가 t제곱 마이너스 자, 2at 더하기 a 제곱과 똑같을 겁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우리가 a랑 b가 똑같다고 나와 있고 첫 번째가, 두 번째가 a 제곱이 자 9기 때문에 구하는 게 a, b니까 a 제곱 구하라는 뜻이겠죠? 답은 몇 번? 4번 되는 겁니다. 자, 10번으로 가볼게요. 자, 10번에서도 이제 문제가 쉬웠던 게 자,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2차 함수가 나왔을 땐 무조건 축을 아냐 모르냐로 먼저 생각하세요. 그래서 축을 알면은 쉬운 문제니까 빨리 풀고 축이 안 나와 있으면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그래서 못 풀더라도 일단 넘기시고 다시 돌아오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딱 읽자마자 얘가 축이 얼마구나? 2분의 1이구나. 자, 이거를 먼저 파악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항상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겠죠. 여기가 2분의 1이다.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2분의 여기서부터 한 이쯤까지 되겠죠. 그죠? 이 중에서 최대값이 라지 m, 최소값이 스몰 m인데 자, 최소값이 나와 있네요. 스몰 m이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 2는 뜻이겠죠. 그래서 f 마이너스 2 구해보시면은 자, 마이너스 12 빼기 6 플러스 2k 얘가 마이너스 6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k가 얼마일 수밖에 없다? 네, 6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 최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x에다가 그냥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한다. 그러니까 대입해주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빼기 2분의 3 더하기 10인가요? 이렇게? 네. 그래서 앞에가 마이너스 4분의 9고요. 자, 뒤에가 더하기 48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4분의 39 그래서 3번 이렇게 답 3번 되는 거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으로 하겠습니다. 11번 문제 좀 어려웠어요. 자, 사실 11번은 이제 작년에랑 이제 아마 올해에도 꽤 유행할 문제로 보입니다. 원래 2차식이 제일 주된 테마인데 3차식으로 바꿔서 좀 생각해봐라. 이런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11번 같은 걸 꼭 잡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차식 계수를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제 문제 한번 읽어보면은 정수라는 말 나와 있으니까 조금 노가다가 들어가겠구나 생각하시고 n의 범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요 3차식이라고 하는 게 요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하니까 결국 개수 비교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x 제곱 개수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x 제곱 개수는 자, 왼쪽에서 0 나오고 자, 오른쪽 다 전개하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1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자, a 더하기 b라고 하는 게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자, 여기까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항을 볼 건데 1차식 개수는 이제 해보시면 똑같습니다. 요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뭘 볼 거냐면은 이제 상수항 개수를 볼 건데 상수항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자, 상수항
개수 비교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쉽게 푸셔야 돼요. 상수항 비교해 보니까 n이라고 하는 게 뭐랑 똑같다? 마이너스 ab랑 똑같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b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a 빼기 1이니까 결국 a를 넣어주시면은 a 곱하기 a 플러스 1이 누구랑 똑같다? 네, n과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괜찮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n의 범위를 알고 있죠. 얘가 20부터 어디까지이기 때문에? 네, 50까지이기 때문에 자, A에 누굴 넣을 수 있는지 보니까 A에다 4 넣을 수 있겠네요. 그죠? 5 가능할 거고 6, 7에 40이 괜찮죠? 7, 8에 56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다항식 개수 몇 개니? 라고 물어보니까 얘 3개가 되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원래 뭐도 가능하냐? 근데 원래 이건 틀리거든요. 왜 틀리냐면은 음수도 원래 가능합니다. 음수도. 그래서 사실 여기서 A가 누구인 것도 원래 확인해 보셔야 되냐면은 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같은 것도 원래는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만 얘가 빠지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A가 B보다 크다라는 조건 때문에 빠지는 거거든요. 정확히 하기 위해서 얘가 왜 빠지는지까지도 조금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면은 저 조건이 없으면은 쌍이 한 세트 더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 B의 모든 값의 합을 구해라. 근데 사실 A, B의 합은 마이너스 1인 거 알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몇 번 더해라? 네, 3번 더하라는 뜻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된다. 그래서 둘이 더하셔가지고 답은 3번, 0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자, 이제 12번으로 갑니다. 12번은 오히려 앞에 것보다 쉽죠? 좀 귀찮은 거지. 자,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차함수랑 직선이 만난다. 항상 무슨 함수? 무조건? 그쵸. 차이 함수를 잡기로 했어요. 그죠? 자, 빼시면은, 자, 2x 제곱, 자, 마이너스 5x, 자, 플러스 7 빼기 3k가 0 되는 순간이다. 사실 원래 0이라고 쓰면 안 되는데, 그냥 저는 가르칠 때 어차피 암기식으로 가르쳐도 되기 때문에 그냥 차이 함수 만들고 는 0까지 만들어 라고 한 상태에서 얘가 판별식을 쓰겠죠. 자, 판별식은 어떻게 될 거냐면은, 결국 25. 빼기 4ac 7 마이너스 3k가 되는 거고 자, 계산 좀 해주시면 24k 자 56에서 25 빼기 3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0보다 크면은 서로 다른 두실근 0이면은 하나 그리고 0보다 작으면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넣어보니까 0 같은 걸 넣으면 이제 빵개죠. 그래서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0이고 자 1로도 음수니까 0입니다. 자, 2를 넣은 순간부터 2보다 큰 숫자를 넣게 되면 양수이기 때문에 다 얼마라는 사실을 2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두 개씩 다 지우니까 누구 남죠? 네, 마이너스 2 남기 때문에 답은 1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12번이 더 쉬웠다. 자, 13번 가볼게요. 자, 13번도 사실 이제 이거를 몰라도 맞추긴 하는데 조금 정확히 풀려면은 조금 어려운 문제에 속합니다, 원래는. 자, 다음 가볼게요. 자, a제곱, 콤마 b가 위에 있으니까 대입해 주시면은 마이너스 a제곱, 자, 빼기 3b 플러스 4. 얘가 얼마다? 0이다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 요 값에 뭐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b 대신에 넣어주면은 이제 2차식인데 4차식이 나와버리니까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오히려 누굴 넣어줄 거냐면은, 자, a제곱 대신에 4-3b를 넣어줄 겁니다. 자, 일단 먼저 풀고서 왜 이 문제가 그렇게 막 좋은데, 문제는 좋은데, 제가 만약에 선생님 입장이었으면 저는 따르게 됐을 것 같아요. 자, 왠지 한번 이따 보도록 하고, 자, 대입해 볼게요. a제곱 대신에 대입해 보시면은, 누구 나오냐? 4-3b. 여기 넣을 거니까, 4-2b. 더하기 2b제곱 나온다, 이렇게. 네, 계산 실수는 없다면 맞을 것 같고요. 그럼 계산해 보시니까 전개할게요. 6b제곱 더하기 2b제곱이니까 8b제곱. 자, 빼기 12, 빼기 20, 8이죠. 그러니까 빼기 20b. 자, 더하기 얼마? 16까지 나올 거고요. 그래서 얘가 이제 완전 제곱식 만들어 주시면은, 자, 8 곱하기 b제곱 마이너스, 얼마일까요? 8분의 20이니까 4로 나눌게요. 2분의 5b. 자, 반의 제곱이니까 4분의 얼마? 25. 그래서 50 나오니까 빼기 얼마 하면 될까요? 빼기 34? 그래서 얘가 누가 나오냐? 8 곱하기 자, b 마이너스 자, 2분의 5의 제곱 빼기 34가 나옵니다. 자, 계산 틀린 거 없겠죠? 틀렸나 보네요. 잠깐만요. 4로 나누니까 8b제곱 여기서 틀렸군요. 오케이.
자, 반의 제곱이니까 16분의 25. 그 다음에 2분의 25니까 2분의 7. 네. 그래서 b 마이너스 뭐의 제곱이다? 네, 4분의 5의 제곱. 자, 플러스 2분의 7. 이렇게 되겠죠. 네, 계산일수 조심하시고 이렇게. 자,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이제 결국 얘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b가 얼마일 때다? b가 4분의 5일 때, 자, 최소값이 뭐 나온다? 네, 2분의 7 나온다. 그래서 r이 2분의 7 나온다. a라고 하는 건 넣어주시면 되니까, 자, a 제곱이라고 하는 것도, 자, 3 곱하기 3b, 4분의 15, 이 때문에 4분의 1 나오죠, 그죠? 다 더하라고 하니까 2분의 3 더하기 2분의 최소 5. 답은 5번이 되겠죠. 이렇게 먼저 문제를 푸는 건데, 그래서 왜 여기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사실 이제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 게 이제 a 제곱을 치환하는 겁니다. 자, 저는 수업 때 이제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치환과 동의어가 뭐다? 범위라는 말을 꼭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치환을 하면 무조건 범위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뭐가 숨어져 있냐면은, a 제곱이라고 하는 게 0보다 뭐하죠? 크거나 자, 같기 때문에, 자, b라고 하는 거는 3분의 4보다 뭐하다? 작거나 같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원래. 그래서 이 조건을 그러니까 찾아내게 해야 어려운 문제고, 여기서 답을 나와줘야 되는데, 사실 지금 얘 최소값이 4분의 5기 때문에 3분의 4보다 작거나 같은 게 확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최소값이 나온다고 말할 수 있고, 원래는 이제 다른 범위, 더 큰 범위를 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분의 4니까, 이쯤에 3분의 4를 줘가지고, 최소값이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나온다를 찾게 하는 게 더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 범위 찾는 것까지 좀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변형된다고 치면은 이제 이번엔 저걸 내겠죠. 잘 참고해 두시고, 자, 1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4번 보시면은 fx는 0 또는 gx는 0을 만족시키는 근이 x가 마이너스 1, 0, 1이기 때문에 결국 얘가 뭘 말하는 거다? 마일 0, 1이? 네, 근을 말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특이하게 f3이 10보다 크다고 나와 있고 g는 근을 하나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g는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고 fx의 최소값과 gx의 최소값을 구해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이 f3이 10보다 크다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fx가 누구를 갖냐에 따라서 3일 때 10보다 큰지 작은지를 알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하나씩 해보셔야 되는데, 자, 만약에 마이너스 1을 중근으로 가죠, f가. f가 마이너스 1을 좀 써드릴까요? 자, 만약에 fx가 자, x 플러스 1의 제곱을 갖는다고 좀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gx도 x 플러스 1 하나 가질 거고, 그런데 얘가 근을 0과 1을 다 가져야 이렇게 합집합, 그러니까 전체가 마이너스 1, 0, 1이 나오니까 말이 안 되죠. 2차식이어서. 얘는 안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누가 있을 거냐면은 fx가 네, 마이너스 1을 하나 갖고 x를 가질 수도 있겠죠. 여기서 최고차항 계수가 둘 다 2차식의 계수가 1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풀고 있는 겁니다. 3을 넣어보시면은 네, 4 곱하기 3이니까 10보다 크다도 만족합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f3이 10보다 크다. 는 이제 만족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gx라고 하는 게 누굴 잡을 거냐면 x 플러스 1을 갖고 있을 거고, 얘가 x 빼기 1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조건은 다 만족하겠죠. 그래서 해보시면은 자, 이렇게 이 조건 만족하니까 fx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나오니까 네, 마이너스 4분의 1 나온다. 여기서는 네, 마이너스 4분의 1 나오고, 여기서는 0에서 나오니까 마이너스 1 나오겠죠. 그래서 더하니까 마이너스 4분의 5, 1번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사실 이제 여기서 사실 더 해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객관식이니까 답이 나왔으니까 멈추긴 할 건데, 이제 만약에 실제로 제대로 풀겠다고 싶으면 fx가 이제 마이너스 1을 안 갖고 뭐 이런 거 갖는 경우, 이런 거 가질 때 어떻게 돼요? 그렇게 봤을 때 f3이 10보다 안 큽니다. 그래서 탈락. 그래서 fx가 뭐 이런 식으로 x 제곱을 갖게 되는 경우, 이런 식으로 더 원래 케이스 나누셔야 되는데, 답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멈추고 넘어갈게요. 괜찮죠?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1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5번 보시면은 이제 A, B, C, D가 자연수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또 자연수, 정수 문제 나왔기 때문에 노가다지 않을까라는 생각 한번 해보시고, 자, Z, Z바가 20이기 때문에 Z, Z바를 먼저 구해보시면은 얘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나옵니다. 자, 내가 20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곱의 합이 20이 되는 건 몇 개 없죠? 그죠? 16, 4.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혹은 4, 16. 그래서 A를 이제 뭐로 잡을 수 있냐면은 4로 잡아주시고 B를 2로 잡은 상태에서 한번 출발해 볼게요. 가정을. 물론 마사 마이도 되는데 자연수기 때문에 안 되고 이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두 가지로 케이스를 나눠서 봐야 된다. 자, 그런데 물어보는 거를 보니까 좀 특이해요. 또 생긴 게.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뭐냐면은 자, 이런 거는 좀 알아두시면 편하겠죠. Z 더하기 오메가라고 하는 거에다가 Z 더하기 오메가 전체에다 발을 씌운 거를 전개한 거랑 똑같네가 보이시는 게 되게 유리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얘도 우리가 Z 더하기 오메가라고 하는 거를 한번 잡아볼게요. Z 더하기 오메가라고 하는 거를. 자, 이걸 하나의 복소수로 인정해가지고 4 플러스 2i 상태 보면은 4 플러스 c 더하기 2 플러스 di라고 볼 수가 있죠. 그때 요 복소수 하나의 알파라고 놨을 때 얘가 알파 곱하기 알파 반 거니까 결국 실수부 제곱과 허수부 제곱의 합을 구해라 라는 뜻이고 4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2 플러스 d의 제곱이 얼마가 나와야 된다? 61이 나와야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제곱의 합이 61이 될 수 있는 걸 생각해 보니까 이제 누구 있죠? 36이랑 25 있나요? 25 더하기 36이 이렇게 될 테니까 순서쌍이 두 개 나올 겁니다. 얘가 25고 36이던가 혹은 얘가 36이고 25일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물어보는 걸 보니까 자, C제곱 더하기 D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때 뭐가 C가 나오는지 봅시다. 자, 이때는 1 플러스 몇 i죠? 얘가 6이니까 4i 이렇게 나올 거고 제 같은 경우 2 플러스 3i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제곱의 합이 얘는 17 나오고 얘는 13 나오기 때문에 얘가 더 작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이제 2랑 4도 원래 해보셔야 되는데 사실 답은 똑같이 나오겠죠. 순서쌍이. 그래서 이거 더 이상 안 해도 된다. 답은 13. 4번이 답입니다. 네, 이거 15번도 그렇게 쉽진 않았고요. 자, 16번으로 갈게요. 자, 16번 보시면은 자, 수업 때 많이 했던 겁니다. 두근의 뭐? 네, 차 공식은 외우라고 했어요, 분명히. 자, 두근의 차 공식은 뭐였죠? 자,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 붙인 거. 자, 두근의 차라고 하는 거는 자, 외우세요.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이다. 이 공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더하기랑 곱셈 찾아서 계산하지 마시고 무조건 차를 이 공식은 조금 외워두시는 게 맞습니다. 짝수 공식만 안 쓰면 되는 거니까 1분의 루트 판별식이어서 4a제곱 플러스 몇 b? 4b가 가능하겠죠. 그죠? 얘가 10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양변 제곱해서 4로 나누니까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관계식은 자, a제곱 더하기 b라고 하는 게 누구보다 작다? 20, 자, 5보다 작다. 자, 이제 어차피 기말고사 때 경우의 수가 나오니까 자, 이런 거 케이스 분류 하실 때는 차수가 높은 걸로 케이스 분류 하셔야 돼요. 그래서 A랑 B가 자연수기 때문에 첫 번째 자, A가 1일 수 있겠죠. 자, A가 1이면은 B가 24보다 작고요. 자, A가 2일 수도 있습니다. 2면은 B가 누구보다 작다? 21보다 작을 거고 세 번째로 A가 3이시면은 자, B가 누구보다 작다? 16. 자, 네 번째는 A가 4가 되면은 자, B가 9보다 작을 거고요. 다섯 번째로 A가 5가 되면은 B가 0보다 작으니까 말이 안 돼요. 자연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탈락. 그래서 몇 개 있습니까? 보니까 23까지만 가능하니까 얘는 23개 있을 거고 얘는 20개, 얘는 15개, 얘는 8개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둘이 더하시면은 38, 46, 66. 답은 2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약간 노가다성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자, 17번 가겠습니다. 자, 17번이 그나마 좀 어렵지 않았나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뭐 뒤에도 그렇게 쉽지는 않았었는데 자, 17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먼저 fx랑 gx가 뭐 이런 관계식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라색이 아니고 노란색으로 자, 이런 관계식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라고 써 있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밑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f가 공존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 어떻게 푼다 했었냐면은 자, fx가 공존하게 되면은 자, 차수랑 뭐부터 찾는다? 네, 개수부터 찾는 연습을 하는데 자, 실전 시험에서 원래 AX n승 놓고서 문제를 푸는 게 맞습니다만 어차피 요번에 1학년 때는 시험이 2차 함수 혹은 1차 함수니까 2차 함수, 1차 함수를 빨리 판단해서 그냥 계산 때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니까 여기서 fx를 이제 2차 시기에 얘가 나오겠죠. 그죠? 게다가 최고차항 계수 좀만 생각을 해보면은 둘의 최고차항 계수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fx의 최고차항이 마이너스 x제곱일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바로 fx를 저는 세웁니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자, bx 플러스 c로 세우시면은 자, f 마이너스 x라고 하는 것도
자, 요렇게밖에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밑에다가 3배하고 둘이 뭐 하래? 더하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3배해서 더하시니까 3f-x 더하기 fx라고 하는 게 자,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3배하고 더할게요. 마이너스 4x제곱 3배하고 더하니까 마이너스 2bx 자, 3배하고 더하니까 더하기 4c 얘가 쟤랑 똑같아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b가 결국 뭐가 나오는 뜻이냐면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오고요. 자, c는 얼마 나온다? 자, 5가 나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안 끝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찾는 것도 사실 어려웠고 원래 이런 것도 한 문제로 보통 내거든요. 근데 이제 이솔고는 한 번 더 나가서 아주 어려운 학교예요. 그래서 gx 플러스 k는 fx가 실근을 갖도록이래. 근데 gx가 어디 있었어? 여기 있었거든요. 괜찮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실근을 갖도록이기 때문에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 gx라고 하는 거는 자, 어떻게 볼 수 있을 거냐?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넣을게요. 그럼 넣으시면은 마이너스 f 자, x 플러스 1이 나온다. 자, 그래서 좀 이제 대입을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fx라고 하는 거를 보니까 마이너스 x제곱까지 찾아냈고요. 더하기 몇 x? 2분의 3x 더하기 5.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볼게요. 여기서 어떤 생각을 좀 해볼 거냐면은 이 함수를 다 대입해서 문제를 풀긴 풀 거거든요. 풀긴 풀 텐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은 얘를 대입해 볼게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fx 플러스 1 괜찮죠? 더하기 k가 뭐가 된다? fx가 된다. 얘가 실근을 갖도록이니까 얘 살짝 넘길게요. 이쪽으로. 자, 하나의 특징입니다. 자, 어떤 2차 함수 두 개가 있을 때 만약에 2차 함수의 최고차항 계수가 똑같다면은 중점에서 최소값이 나와요. 왜냐면은 얘도 2차 함수고 얘도 2차 함수이기 때문에 2차 함수를 두 개 더해도 몇 차 함수죠? 2차 함수 되겠죠. 그때 얘 축이 있을 거고 얘 축이 있을 거거든요. 그때 이 둘의 최고차항 계수가 만약에 똑같다고 치면은 그 둘의 중점에서 나옵니다. 최소값이. 그러니까 그 최소값이 뭐가 되면 된다? 네, k가 되면 되겠죠. 최대 최소가.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얘는 최고차의 음수기 때문에 이렇게 더했을 때 마이너스 더하기 마이너스니까 두 개 더하면은 마이너스 2배짜리가 될 텐데 요 축이 누구냐면은 요 놈과 요 놈의 중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y 값이 k가 되는 거겠죠. 이해 가셨나요? 자, 한번 가볼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fx의 축을 한번 찾아보면은 이거 조금 너무 이제 스킬적인 건데 자, 축이 누구냐면은 자, x가 마이너스 2a분의 b이기 때문에 4분의 3 나옵니다. 4분의 3. 그죠? 축이 4분의 3이네, 얘가 축이 자 4분의 3인데 이놈은 뭐냐면은 왼쪽으로 한 칸 평행 이동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한 칸 평행 이동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자, 이렇게 없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쪽이 누구냐면은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오겠죠. 그럼 두 개를 더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그 대칭 축이 누구다? 이거 둘의 정확한 절반이기 때문에 얼마? 4분의 1에서 뭐가 나온다? 최대가 나옵니다. 괜찮아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이렇게 그렸을 때 이 최대값보다 k가 뭐가 된다? 작으면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불편하신 분들은 대입하셔가지고 찾으셔야 돼요, 함수를. 근데 이런 성질도 외워두면 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얘 축이 마이너스 4분의 1이었고, 마이너스 4분의 1, 4분의 3이니까 그게 딱 중점에서 최대가 나온다. 그러니까 x에 얼마를 대입해라? 4분의 1을 넣어라. 이런 뜻이겠죠. k라고 하는 게 이 식 전체에다 4분의 1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f, 자, 4분의 1 더하기 f 얼마? 4분의 5. 얘를 더하라는 뜻입니다. 괜찮나요? 네, 좀 지울게요, 이쪽을. 그래서 찾아보시면은, 자, f 4분의 1 넣어볼게요. 4분의 1 넣으니까 여기 넣겠죠? 마이너스 16분의 1 더하기 8분의 3 더하기 5. 자, 이렇게 될 거고, 4분의 5도 넣으니까 마이너스 16분의 25 더하기 8분의 15 더하기 5. 네, 이렇게 나오겠죠. 틀린 거 없겠죠? 네, 있으면 다시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해보면은 마이너스 16분의 26이니까 마이너스 8분의 얼마? 13. 네, 맞고요. 그 다음 8분의 18이니까 그냥 8분의 18로 쓰겠습니다. 더하기 10.
그러니까 8분의 5죠, 그죠? 그래서 8분의 얼마 나온다? 85? 맞았네요, 다행히. 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17번 같은 문제는 만약 실전에서 만났다고 치면 저라면은 개인적으로는 제끼지 않았을까, 학생들 입장이었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18번으로 갑니다. 이제 이 페이지가 다 어렵거든요. 다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맨 마지막 페이지에서 이솔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맨 마지막 객관식 4문제 중에서 한두 문제만 맞춰야지 라는 생각으로 가시면 괜찮을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이제 난이도가 앞에부터 쉽고 어렵고가 아니기 때문에 꼭 끝까지 풀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알겠죠? 18번 가보시면은, 자, 많이 봤던 문제인데 조금 더 어렵습니다. 완전 이제 제일 어려운 버전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식이 상수항이 다항식의 곱으로, 즉 인수분해 되라. 근데 우리가 보기차식일 때는 무슨 인수분해 한다? 자, 억지 인수분해 한다고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억지 인수분해는 뭐냐면은 합차 공식을 쓰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 문제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내신에서 지금 동탄 쪽에서. 그래서 합차 공식을 쓰라는 뜻이기 때문에 어디랑 어디 보기로 했냐면은 요 4제곱과 1만 보고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 있는 방식이, 공식을 외우신 분들은 못 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을 먼저 생각할 수 있을 거고, 또는 얘도 생각할 수 있으셔야 돼요, 마이너스도.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px제곱 나오니까 마이너스 p 플러스 2x제곱 하면은 이쁘게 완성되는 거고, 자, 얘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p가 있는데 얘가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죠? 이거 플러스 2니까 다시 마이너스 2x제곱. 이렇게 합차 공식을 쓸 거고, 이제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 여기 있는 수가 뭐가 돼야 된다? 제곱수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겠죠. 근데 이제 p가 자연수기 때문에, 네, p가 자연수라고 문제 나와 있죠. 50 이하의 자연수. 자, p니까 될 수 있는 거 생각해 봅시다. p가 0, 1 안 되고 2, 4, 그 다음에 9 가능하죠. 9, 16 가능하니까 14, 그 다음에 25인가요? 25는 23, 36, 34, 그 다음에 49, 47, 이렇게 제곱수에서 1을 뺀 거예요. 그죠? 자, 밑에는 이제 보니까 p가 얼마 가능하냐? 2가 가능하죠. 2.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2 가능합니다. 이것 때문에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완전 제곱식 되니까. 자, 2 가능하고 제곱수니까 1. 1일 때니까 3. 그 다음에 4일 때인가요? 6. 그 다음에 9일 때 11. 그럼 누구 있죠? 16일 때 18. 27. 38. 49는 51 되는데 50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2개. 답이 5번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잘 잡아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오히려 18번은 좀 쉬웠던 것 같고, 19번도 쉽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제가 학생이라고 치면은 개인적으로는 18, 19 그리고 20 정도를 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꼭 끝까지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문제를 뭘 풀지를 결정하시고 좀 빨리빨리 제끼는 연습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어떤 문제였었냐면은 이렇게 됐을 때 켤레근 문제죠. 켤레근 문제. 자, 중요한 게 유리수 A, B, C다.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근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이걸 외워서 푸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다른 거는 2 빼기 루트 5야. 이걸 노리는 거거든요, 학교생들이. 근데 이제 수업 때 이제 어떻게 배웠어야 되냐면은, 두 근의 합. 자, 두 근의 합과, 자, 두 근의 뭐? 네, 곱. 이런 생각을 꼭 하고 들어가 보셔야 돼요. 두 근의 합이 누구냐면, 마이너스 A분의 B 루트 5. 자, 이게 중요한 게, 이 A분의 B 루트 5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무슨 수다? 네, 무리수라는 사실이 조금 중요해요, 무리수. 자, 두시고. 자, 곱은 뭐냐면 A분의 C다. A분의 C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곱은 무슨 수다? 유리수다. 이걸 꼭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다른 근이라고 하는 게 베타라고 했을 때 더해서는 무리수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2가 없어져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베타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2가 있을 거고, 곱은 유리수가 되니까 합차 공식을 써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누구다? 자, 루트 5라는 사실을 한 번에 캐치하셨어야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알파라고 하는 게 2 플러스 루트 5라고 나와 있고, 자, 베타 제곱은 얘를 제곱할 거니까 9 빼기 4 루트 5? 5 빼니까 4 곱하기 1 마이너스 루트 5 맞겠죠? 4, 9, 4, 네. 그 다음에 16 해주시고, 그래서 2 플러스 루트 5가 나올 거고, 자, 위아래에다가 1 플러스 루트 5를 곱하면 되니까 4가 지워지죠, 그죠? 1 플러스 루트 5만 다시 자, 써주면 될 거다.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그래서 이렇게 19번을 오히려 풀었어야 되는 문제 같고요. 자, 20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20번도 사실 시험에서 나왔으면 좀 오래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풀 것 같은데, 자, 이 앞에부터 볼게요. 자, 앞에 보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x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죠, 그죠? 자, x의 범위를 좀 잘 이항시켜주면은, 자, a 플러스 4분의 1이 있을 거고, a 빼기 얼마? 4분의 1이 있을 거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 2차 함수가 되게 이쁘게 나와 있습니다. 이쁘게. 이렇게. 그래서 축이 얼마다? 네, 2가 된다. 여기서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런 걸 보고서 이제 구간의 길이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그래서 구간의 길이가 얼마가 될 수 있게? 네, 2분의 1이 될 수 있게 잡아봐 라는 거거든요. 자, 이제 여기서 거리곱을 잠깐 써볼게요. 자, 만약에 이 축을 기준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자, 축을 기준으로 보셨을 때 여기서 정확하게 2분의 1만큼 떨어졌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높이차는 얼마 되냐면 4분의 1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가 얼마가 될 수 있도록? 1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좀 관계가 있냐면은 똑같은 등간격을 잡으셨을 때 똑같이 2분의 1이라는 길이를 잡았을 때 이 거리는 y값 차가 점점 커집니다. 점점 커지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차가 얼마가 됐으면 좋겠다? 1이 됐으면 좋겠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축에서 잡아 2분의 1만큼 딱 풀로 잡았을 때 4분의 1만큼 높이 차가 나니까 이거는 잡으면 안 되겠죠. 왜? 최소 차가 1이 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해볼 거냐면은 이런 생각. 어떤 A라는 놈을 기준으로 A라는 놈을 기준으로 왼쪽에 4분의 1, 오른쪽에 4분의 1이 이렇게 한쪽에 잡혀 있을 수밖에 없구나. 그 다음에 2차 함수는 무슨 성이 있으니까?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떨어진 거리가 여기가 새로운 A가 잡혀야 된다. 그래서 똑같이 4분의 1, 4분의 잡았을 때 높이차가 뭐 할 수 있도록? 네, 똑같을 수 있도록 잡아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래 간격도 1차식이니까 등차수에다 이런 거 쓸 수 있겠지만 그런 거는 이제 안 배웠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노가다 할게요. 그럼 왼쪽에 좌표가 뭐가 되는 거냐? A 빼기 4분의 1. 자, 오른쪽 좌표가 A 플러스 4분의 1입니다. 괜찮나요?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우리가 최대 최소의 차를 구하면 되니까 굳이 이거를 함수를 여기다 넣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 무슨 말이냐면은 얘를 옮깁니다. 어디로? y는 x제곱으로 옮겨줄게요. 괜찮아요? 자, y는 x제곱으로 옮겼을 때 다시 움직여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0으로 보고서 그냥 a 빼기 4분의 1이 있을 거고 여기 a 플러스 얼마가 있을 거다? 4분의 1이 있을 거니까 둘이 뺍니다, 그냥. 그래서 합차공식 쓰겠죠. 둘이 한 번은 더 할게요. 그래서 2a가 나올 거고 한 번은 뺍니다. 그래서 빼니까 2분의 1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가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 a 중간에 있는 게 딱 1이 되는 거고 얘는 한 칸으로 인정을 하셔야 돼요. 한 칸. 그러니까 얘 얼마? 3이 되고 얘는 얼마 된다? 1이 되는 거겠죠. 대칭성 때문에. 둘이 곱해서 하면 얼마? 3 이렇고 넘어가시면은 깔끔하게 풀 수 있겠죠. 계산을 좀 줄이기 위해서 평행 이동한다는 개념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왜? 이 높이차라고 하는 거는 이 축이 꼭지점이 0,0이 아닐 때랑 0,0일 때랑 최고차항 개수만 똑같으면은 2차 함수의 특징 때문에 항상 평행 이동시켜서 겹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일정하니까 굳이 우리가 이 어려운 식에서 보지 말고 일로 옮겨서 먼저 해석을 끝내고 다시 옮기자 이런 생각을 해두시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술고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이 쉽기 때문에 서술형까지 꼭 가셔야 됩니다. 자, 가볼게요. 자, 첫 번째로 2차 함수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얘는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하니까 판별식 몇 번 써라? 2번 쓰란 뜻이겠죠, 그죠? 첫 번째 거에서 판별식 4분의 d 쓸게요. 4분의 쓰시면 B'제곱 마이너스 AC인데 얘가 두 점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자, K가 2분의 1보다 뭐하다? 작다. 요거 하나 찾은 거고 자, 밑에 거에선 접하라고 하니까 또 두 번째 판별식 써보시면은 B제곱 마이너스 4AC 빼기 12가 자 0이 되는 거기 때문에 K가 6 또는 얼마?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자, 둘 다 동시에 만족하니까 마이너스 2가 답이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하고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문제에서 한 근이라는 게 나와 있을 때 2차 방정식에서 근의 정의는 x값이에요, 단순하게. 그다음 밑에 것도 마이너스 2기 때문에 얘네를 뭐 해라? 빨리 넣어라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위에 x 1 넣어주시면은 b 마이너스 a가 1 나오는 거고 자, 밑에다 마이너스 2 넣으시면은 4a 자, 빼기 6b 더하기 8 더하기 4b가 얼마 나온다? 자, 0 나오니까 마이너스 2b니까 2 나누면서 계산해보시면 얘가 마이너스 4가 나온다. 그래서 둘이 더하니까 A가 마이너스 3, B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대입해 보시면 x제곱 빼기 몇 x? 3x 플러스 2는 0이니까 근을 구하세요. 1 또는 2다. 이러고 끝내겠습니다. 자, 이설고 문제들이 이제 객관식에서 만만치 않은 문제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등급 컷은 상당히 낮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바뀌었을 땐 제 생각엔 70만 넘겨도 1등급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하면서 이설고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